네, 오늘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그런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돼서 보실 경우랑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학자금 대출은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장학재단이랑 학자금 대출이랑 매치가 좀 잘 안 되죠. 장학재단은 장학금 주는 재단인 것 같은데 웬 대출?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거기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재단에서 장학금도 주지만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학자금 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빌리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기사를 보면요. 대학생 넷 중 하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중에서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2021년 11월 기사인데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이요. 부모님들도 요새 가정마다 대출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점점 많아지고 예전에는 대출 주 상환자가 부모님이셨는데 이것마저도 주 상환자가 학생 본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한 85% 정도가 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자금 대출이 뭐냐 하면요.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소개하기에서 붙여왔는데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입생, 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내가 이 학업을 진행하거나 연장하거나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차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지금은 당장 돈이 없을지라도 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미리 공부하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자금 대출은요, 사실 얘도 대출이에요. 엄연한 대출이고, 내가 20살이 되어서 대출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 이름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온전한 내 명의로 대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출 관리는 뭐 연체되지 않도록 대출 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하는 이 대출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잠재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괜찮은 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대출 받고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절차는 요것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나임을 증빙하는 어쨌든 전자서명수단, 인증수단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학자금 대출의 신청 종류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농어촌 학자금은 조금 예외로 두고요.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만 가능하고 어떤 구간에 소득 구간에서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요. 10분 단위의 동영상 같은 걸 좀 몇 개 이수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체되지 않고 신용관리를 잘하기 위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아직은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그 정보 제공과 그리고 가족 정보, 그런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서류에 동의하고 서류를 내는 그거는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출 승인이 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그 소득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8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신청을 해 놓는 게 좀 여유 있고 괜찮겠죠. 자,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건 1에서 10구간으로 나눴어요. 그거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1에서 10구간으로 나눴죠. 이거는 1구간이 제일 소득이 좀 낮다라고 보시고 뒤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에서 4구간 정도까지는요.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요것만 가능하고요. 5에서 8구간 정도는 취업 후 상한이랑 일반 상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좀 높아지면은요, 취업 후 상한이 안 되고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도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소득 구간, 어디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게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을 살펴서 그것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크게 취업 후 상한이랑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8구간 이하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1, 2, 3, 4구간은 취업 후 상한만 되고 5, 6, 7, 8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상한은 다 돼요. 그죠? 그리고 대학원생은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이 학자금 대출은요, 등록금 대출하고 생활비 대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등록금 대출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등록금 전액이 다 대출이 되고 단 기숙사비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한 150만 원 정도 한도고 1년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 되겠죠. 요 등록금으로 대출을 한다 그러면 내 계좌, 학생 계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록금을 내는 대학의 수납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고요. 생활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네, 요 두 개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취업 후 상한은요, 결국은 한 85% 이상이 다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서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환하기,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요새는 좀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얘는 어느 정도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원금까지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 구간의 학생들은 이자도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구간은 이자만 좀 납입하는데 내가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것을 선호한다면은 취업 후 상한으로 가는 것이 훨씬 괜찮겠죠. 2021년 기존 소득으로 하면은 2,280만 원에서 이렇게 소득 공제하고 요 정도 되는 금액일 때 국세청에서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갚으세요라고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갚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상한 학자금은 어느 정도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이 그리고 취업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납입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근데 당연히 이런 소득 구간이 좀 잘 맞는 상태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면 취업 후 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올해는 1학기, 2학기 전체의 1.7%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정금리예요. 근데 금리가 자꾸만 오른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은 성적도 봐요. 그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할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빌려주긴 하지만 1학년 때 신나게 논 거예요. 그리고 막 F 받고 막 이런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니까 한 C 등급 이상이셔야 되고 이수 학점도 어느 정도 이상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가면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학자금 대출 일정은요, 뭐 상시는 아니고요. 우리가 3월이랑 9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한 달 전부터인데 그러면 8월, 2월하고 8월이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한다라고 스케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년 거 상반기는 나오지 않아서요. 2021년 2학기 걸로 제가 퍼왔는데요. 7월 7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새 학기가 시작하기 한 두어 달 정도부터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조사나 소득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대출 신청을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등록금도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장학재단에서 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대출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 승인을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하고 나중에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도 대출이 거절당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청 시간 같은 것도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3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묶어서 난 학자금 대출이 있어가 아니고요. 이미 3건의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승인 날짜, 실행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그런 그 날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20일 날 승인 나고 얘는 23일, 얘는 27일 날 승인 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내는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일반 상환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 납입하고 원금 이자 납입하고 그리고 취업 후 상환도 일정 구간은 이자 조금 납입하고 나중에 취업해서 원금까지 갚아 나가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학자금 대출이든 이자라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연체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가서 납입 일자를 좀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날로. 그러면 조금 관리가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다. 단 학자금 대출도 내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너무 필수다. 이렇게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서 이제 이자를 계속 납입을 하잖아요. 근데 지자체별로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신청을 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학자금 대출에 지자체 이자 지원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원 그런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학자금 대출도 대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라고 빌린 대출이기 때문에 선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엄연한 대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